격투기 세계에서는 언더독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죠. 특히 어린 파이터가 케이지에 들어가서 베테랑을 무너뜨리는 순간은 단순한 이변을 넘어서 완전히 충격적인 장면으로 남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보는 사람 모두를 얼어붙게 만드는 전율 그 자체입니다. 어떤 젊은 선수들은 놀라울 정도의 실력과 침착함으로 경험 많은 베테랑을 너무도 쉽게 무너뜨리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해낸 걸까요? 그리고 그렇게 떠오른 신성들은 그 이후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UFC 역사상 가장 큰 이변부터 론다 로우지의 충격적인 몰락까지, 한때 무적처럼 보였던 그녀조차 마지막 경기들에서는 자신의 가장 위험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강력한 타격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UFC와 격투기 역사에서 가장 믿기 힘든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위. 그날 밤의 대이변. 킹모 라월 대 에마누엘 뉴턴. 벨라토르 90에서는 MMA 역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무하마드 킹모 라월이 에마누엘 뉴턴과 맞붙었을 때 킹모는 압도적인 우세가 예상된 절대 강자였습니다. 배당도 거의 일방적이어서 그에게 거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상대로 베팅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트래비스 위프를 상대로 1라운드 TKO 승리를 거둔 직후였던 라월은 이번에도 뉴턴을 빠르게 정리할 거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타격과 뛰어난 레슬링 실력을 모두 갖춘 선수라는 평가 덕분에 팬들 역시 압도적인 경기 내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특한 기술과 끈질긴 압박으로 알려져 있던 뉴턴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기 내내 라월은 한 가지 약점을 드러냈는데요. 펀치를 던진 뒤에 손을 아래로 내리는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해설자 지미 스미스도 이 취약점을 빠르게 짚어냈고 뉴턴은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낸 뉴턴은 완벽한 오버핸드 펀치를 적중시켰고 라월은 그대로 캔버스에 쓰러졌습니다. 경기장은 순식간에 폭발했고 뉴턴은 1라운드에서 믿기 힘든 KO 승리를 거두며 MMA 역사상 가장 예상 밖의 이변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승리는 팬들을 놀라게 했을 뿐 아니라 뉴턴이 이 체급에서 진짜 위협이 될 수 있는 선수라는 걸 세상에 알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승리를 두고 운이 좋았던 한 방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지만 뉴턴은 벨라토르 106에서 다시 한번 라월을 꺾으며 그런 비판을 잠재웠습니다. 이번에는 판정승이었죠. 벨라토르의 최정상급 이름값을 가진 선수에게 연달아 승리하면서 뉴턴은 자신의 위상을 완전히 굳혀버렸습니다. 이 경기는 케이지 안에서는 정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11위. 론다 로우지 대 홀리홈, 챔피언의 몰락. 어떤 선수에게 패배는 단지 잠깐의 setback일 뿐입니다. 하지만 론다 로우지에게 UFC 193에서 홀리홈에게 당한 패배는 하나의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이 경기 전까지만 해도 로우지는 거의 무적처럼 여겨졌습니다. 세계 정상급 유도 실력과 전광석화 같은 안바로 상대들을 너무도 쉽게 제압해왔기 때문이죠. 홈은 노련한 복서이자 킥복서였지만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이 경기를 로우지의 또 한 번의 무난한 승리로 봤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진행될수록 이 싸움은 전혀 평범한 경기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경기 전부터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성격으로 유명했던 로우지는 홈의 성격을 비꼬며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사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대결은 옥타곤 안에서 아주 날카로운 긴장감 속에 시작됐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로우지는 예상대로 거칠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홈의 움직임과 타격은 그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홈의 왼손은 여러 차례 정확하게 들어갔고 로우지는 눈에 띄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라운드에 들어서자 로우지는 흐름을 되찾기 위해 무리하게 들어갔고 그 순간 홈의 완벽한 타이밍에 헤드킥이 장렬했습니다. 로우지는 그대로 캔버스로 쓰러졌고 이어진 파운딩과 함께 경기는 종료됐습니다. 그렇게 로우지의 지배적인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이 패배는 로우지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안겼고 그녀는 이후 이 패배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감정적 무게였는지 털어놓으면서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승리는 정당하고 공정하게 얻어낸 자신의 승리라고 확신했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로우지는 이 참혹한 패배 이후 다시는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홈에게는 이 승리가 UFC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변 중 하나로 남으면서 그녀를 스포츠 최고의 선수들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12. 카마루 우스만 대 리온 에드워즈, 충격적인 역전극. 카마루 우스만의 UFC 웰터급 챔피언 시대는 전설 그 자체였습니다. UFC 278에서 리온 에드워즈와의 재대결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스만은 15연승을 달리며 이 체급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고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험한 파이터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반면 에드워즈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선수였지만 이미 10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고 다시 한번 타이틀에 도전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의 첫 번째 맞대결은 사실상 일방적인 경기였습니다. 우스만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죠. 하지만 에드워즈는 재대결을 앞두고 확실히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에드워즈는 역사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UFC에서 처음으로 우스만을 테이크다운 시키는 데 성공한 겁니다. 하지만 우스만은 곧바로 회복했고 다시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이후 몇 개의 라운드 동안 우스만은 더 뛰어난 레슬링과 타격으로 에드워즈를 압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챔피언의 무난한 승리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를 앞둔 마지막 1분,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에드워즈는 자신에게 기적 같은 한 방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페인트를 넣은 뒤 엄청난 위력의 헤드킥을 날렸고 그 킥은 정확하게 우스만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우스만은 그대로 쓰러졌고 경기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이 승리를 두고 단순한 운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에드워즈는 UFC 286에서 열린 재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두며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게 에드워즈는 새로운 웰터급 챔피언이 되었고 진짜 실력자임을 완전히 입증하며 모든 비판을 잠재웠습니다. 9위, 토미 모리슨. 가짜 신분으로 링에 오른 신동. 토미 모리슨은 전설적인 복서 토미 더 듀크 모리슨의 아들로 아주 어린 나이에 복싱 세계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경쟁심은 누구보다 강했고 초창기부터 이미 남다른 야망을 보여줬습니다. 불과 15세였던 그는 성인들과 싸우기 위해 가짜 신분을 사용해 링에 올라가는 방법까지 찾아냈습니다. 그 선택은 그의 커리어를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끌어올리는 계기가 됩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파워와 스피드, 그리고 흔들림 없는 자신감은 그를 링 위에서 매우 위협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1988년,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을 때 이미 그는 200경기 이상의 아마추어 경기를 치른 상태였습니다. 그의 실력과 노력은 분명했고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 진짜 경쟁자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키는 약 180cm가 넘고 체중은 90kg 이상, 그의 체격만으로도 상대에게 압박을 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자연의 힘 같은 존재였습니다. 공격적이고 끈질긴 스타일로 상대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았고 특히 그의 왼손 훅은 엄청난 속도와 파괴력을 자랑하며 상대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무기였습니다. 1989년 토니 홀과의 경기에서는 그의 침착함과 파워가 제대로 드러났습니다. 몇 차례 강한 잽을 맞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타이밍을 기다리던 그는 결정적인 순간 폭발적인 왼손 훅을 꽂아 넣으며 상대를 캔버스에 쓰러뜨렸습니다. 이 장면은 그가 단 한 방으로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선수라는 걸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그의 커리어는 빠르게 상승 곡선을 그렸고 헤비급에서 계속해서 상대들을 압도하며 원초적인 재능과 기술, 그리고 두려움 없는 경기 운영으로 역사상 가장 흥미롭고 기대되는 헤비급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8위, 영붐. 거리 격투의 새로운 센세이션. 2024년 거리 격투 리그에서 새로운 스타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젊은 신의 정붐입니다. 베테랑 와이엇과의 대결은 시작부터 강렬했고 팬들과 관중들을 완전히 사로잡으며 단숨에 클래식 경기로 남았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정붐이 단순한 도전자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상대해야 할 진짜 강자였습니다. 그가 보여준 에너지는 말 그대로 전기를 흘리는 듯한 수준이었습니다. 타격은 정확하고 빠르며 거의 완벽에 가까웠고 그 움직임은 마치 이소룡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의 킥 하나하나는 정교했고 그 위력은 상대를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와이엇은 노련한 베테랑답게 버티려고 했지만 정붐의 템포는 너무 빨랐습니다. 바디 공격은 계속해서 방어를 뚫었고 결국 와이엇은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붐의 강점은 타격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플링 역시 매우 강력했습니다. 킥과 클린치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며 마치 존 존스를 연상시키는 전방위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때때로 과감함이 지나쳐 반칙성 타격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 공격적인 성향 자체가 상대에게는 흐름을 되찾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2라운드에 들어서자 두 선수 모두 체력이 많이 소모된 상태였지만 젊음과 에너지에서 앞선 정붐이 확실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전진하며 더욱 강한 공격을 퍼부었고 와이엇은 점점 따라가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타격과 그래플링의 완벽한 조합으로 상대를 압도했고 심판은 그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관중들은 열광했고
이 승리는 정부물 거리 격투리그에 가장 주목받는 유망주 중 한 명으로 확실히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재능과 끈기가 결합되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7위, 전설의 몰락, 표도르 예멜리아넨코 대 파브리시우 베우둠. 표도르 예멜리아넨코는 한때 전 체급을 통틀어 세계 최고의 파이터로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2010년 스트라이크 포스에서 파브리시우 베우둠과 맞붙기 전까지 그는 무패에 가까운 전적을 유지하며 30경기가 넘는 커리어 동안 수많은 전설적인 파이터들을 압도적으로 꺾어왔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의 신화였고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꺾을 수 있는 선수는 없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경기 전 배당 역시 표도르에게 크게 기울어 있었고 베우둠은 6대1의 언더독으로 케이지에 들어섰습니다. 당시 베우둠은 UFC에서 방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표도르의 지배를 흔들 수 있는 진짜 위협이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예상대로 표도르가 빠르게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특유의 폭발력으로 베우둠을 쓰러뜨렸고 관중들은 또 한 번의 1라운드 승리가 나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베우둠은 세계 정상급 브라질리안 주짓수 파이터였습니다. 그는 압박 속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침착하게 표도르를 자신의 가드 안으로 유도하며 완벽한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트라이앵글 초크를 걸어버렸습니다. 표도르는 빠져나오기 위해 버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몇 초 만에 탭을 치며 항복했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33경기 이상 패배가 없던 표도르가 1라운드 서브미션으로 패배한 겁니다. MMA 세계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패배는 그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이후 2경기까지 연달아 패배하면서 그의 시대가 끝난 것 아니냐는 논쟁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표도르는 특유의 강인함으로 다시 일어났고 이후 4연승을 거두며 왜 자신이 역사상 가장 지배적인 헤비급 파이터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남을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라스베이거스 벨라지오 아레나에서 열린 경기에서 18세의 신예 제임스 팬텀 파커가 전설적인 파이터 맥스 타이탄 레이놀즈를 꺾으며 세상을 놀라게 한 겁니다. 이 경기는 이미 세기의 대결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토요일에 열린 이 경기에서 파커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2라운드 만에 베테랑을 무너뜨리며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6위, 헤비급 격돌, 미르코 크로캅 대 케빈 랜들맨. 2004년 프라이드 헤비급 토너먼트에는 MMA 역사상 가장 위협적인 파이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미르코 크로캅이 있었습니다. 파괴적인 타격과 9승 1패라는 인상적인 전적을 가진 그는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고 있었고 이미 격투기 팬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대 케빈 몬스터 랜들맨 역시 만만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은 전적이었지만 엄청난 힘과 투지 그리고 강력한 레슬링을 갖춘 파이터였습니다. 그는 크로캅의 장점을 무력화할 전략을 가지고 케이지에 들어섰습니다. 경기는 시작부터 예상과는 다른 흐름으로 흘러갔습니다. 랜들맨은 거리를 좁히기 위해 클린치와 테이크다운을 시도했지만 크로캅의 타격이 훨씬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크로캅의 왼발 하이킥이 그대로 적중합니다. 그 한 방에 랜들맨은 크게 흔들렸고 숨이 막힌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충격이 너무 강해서 제대로 반응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버티는 듯 했지만 결국 1라운드 시작 1분 57초 만에 크로캅의 추가 공격이 이어졌고 랜들맨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경기는 빠르고 충격적이며 완전히 압도적인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관중들은 그 장면에 완전히 압도됐습니다. 비록 랜들맨은 이 토너먼트에서 탈락했지만 그는 이후에도 엄청난 존재감을 남긴 파이터였습니다. 특히 표도르 예멜리아넨코를 상대로 보여준 전설적인 슬램 장면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랜들맨은 2023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름은 MMA 역사에서 가장 강인하고 인상적인 파이터 중 한 명으로 계속 기억되고 있습니다. 크로캅에게는 이 승리가 그의 위상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준 경기였고 헤비급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더욱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KO는 지금까지도 MMA 역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5위, 메세라 대 조르주 생피에르, 언더독의 기적. UFC 69는 MMA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이변 중 하나로 영원히 기억될 경기입니다. 당시 거대한 언더독이었던 메세라가 웰터급 챔피언 조르주 생피에르를 상대로 타이틀에 도전한 경기였습니다. 세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얼티밋 파이터에서 우승하면서 타이틀 도전권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이 낮다고 봤던 경로였죠.
반면 생피에르는 이미 떠오르는 슈퍼스타였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전적과 함께 가장 완성형 파이터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배당 역시 10대 1에 가까운 압도적인 차이였지만 세라는 침착한 태도로 케이지에 들어섰습니다. 경기 초반 생피에르는 챔피언답게 경기를 리드하며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1라운드 중반 모든 것이 뒤집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세라의 오른손 훅이 정확하게 들어갔고 생피에르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은 세라는 곧바로 돌진하며 연속 펀치를 퍼부었고 생피에르는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채 밀려났습니다. 결국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키면서 메세라는 새로운 UFC 웰터급 챔피언으로 등극합니다. 경기장은 믿기 힘들다는 반응으로 가득 찼고 롱아일랜드 출신 언더독이 만들어낸 기적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생피에르는 1년 뒤 재대결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타이틀을 되찾았지만 UFC 69에서 세라가 만들어낸 이변의 가치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경기는 e스포츠에서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으로 남아있습니다. 4위 텐신 나스카와 고등학생 천재 파이터. 텐신 나스카와는 격투 스포츠 역사상 가장 젊고도 가장 폭발적인 재능을 가진 파이터 중 한 명입니다. 그는 13세라는 어린 나이에 킥복싱을 시작했고 빠르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창의적인 움직임과 대담한 스타일로 많은 주목을 받았죠. 그의 커리어가 크게 주목받기 시작한 건 2016년이었습니다. 당시 상위 랭커였던 태국 선수 완차롱 피케 선차이를 상대로 놀라운 KO 승리를 거두며 단숨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됩니다. 외모는 아직 앳된 소년 같았지만 그의 경기 스타일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치명적인 정확성과 전략적인 움직임을 모두 갖춘 완성형 파이터였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그는 상대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읽어냈습니다.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반격을 꽂아넣는 모습은 마치 매트릭스 같은 장면을 연상시켰습니다. 그는 상대보다 한 박자 빠르게 움직이며 상대가 무엇을 하려는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대응했습니다. 특히 압박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은 그의 나이를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회전킥이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으로 날린 스피닝 킥이 상대의 턱에 정확하게 꽂히면서 상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 장면은 관중들을 완전히 침묵하게 만들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이 경기 이후 나스카와는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 진짜 스타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는 전통적인 킥복싱 기술에 아크로바틱한 움직임을 더해 마치 게임 속 캐릭터처럼 예측 불가능한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빠른 콤비네이션이든 공중에서 날아오르는 듯한 킥이든 그의 경기는 항상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냈고 팬들에게는 매번 기대 이상의 경기를 선사했습니다. 3위 타완차이 무에타이의 신성. 타완차이는 무에타이 세계에서 존경을 한몸에 받는 이름입니다.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철저한 자기관리와 냉정함까지 갖춘 파이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태어난 그는 8세라는 어린 나이에 무에타이를 시작했습니다. 펜룽루앙 체육관에서 수련을 시작한 그는 강력한 파워와 정교한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4세가 되자 그는 더 높은 무대에 도전하기 위해 방콕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가장 강한 선수들과 맞붙으며 실력을 끌어올렸습니다. 2018년 강력한 상대였던 쿨랍담 소르, 조르피엑 우타이와의 경기는 전 세계 무에타이 팬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는 스타일의 대결이었습니다. 침착하고 계산적인 타완차이와 공격적이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쿨랍담의 충돌이었죠. 타완차이는 놀라운 방어 능력을 보여주며 상대의 공격을 거의 모두 피했습니다. 그의 침착함과 인내심은 나이를 뛰어넘는 수준이었고 링 위에서의 판단력 역시 매우 뛰어났습니다. 동시에 그의 카운터 공격은 날카롭고 정확했습니다. 특히 그의 로우킥과 미들킥은 점점 상대를 무너뜨렸고 시간이 지날수록 쿨랍담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4라운드에 들어서자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타완차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타이밍과 기술로 경기를 지배했고 공격과 방어를 자유롭게 오가며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결국 그는 완벽한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거두며 무에타이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성 중 한 명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의 커리어는 계속해서 상승 중이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으로 무에타이의 미래를 이끌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위 라울 로사스 주니어. UFC 최연소 파이터. 라울 로사스 주니어는 격투기 역사상 가장 빠르게 떠오른 신예 중 한 명입니다. 2004년 11월 미국 뉴멕시코 클로비스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MMA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브라질리안 주짓수를 시작했고 2019년에는 이미 세계 청소년 챔피언십에서 금메달을 차지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플링과 타격 모두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그는 빠르게 성장하며 주목받는 유망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단 17세의 나이에 UFC 무대에 올라 역사상 최연소 출전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프로 무대 데뷔 전에서 그는 자신의 실력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경험 많은 선수처럼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특히 그래플링에서는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포지션 전환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며 상대를 계속 압박했고 실수를 놓치지 않고 서브미션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는 경기 내내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고 뛰어난 경기 지능과 기술력을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UFC 무대에서도 그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잊게 할 정도로 성숙한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빠르고 공격적인 타격과 부드러운 그래플링의 조합은 그를 매우 특별한 선수로 만들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경기의 흐름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그의 등장은 MMA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제는 어린 선수들도 다양한 기술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로 등장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1위. 인스타그램 트롤의 굴욕. 스트리트 비프스에서 벌어진 사건. 2024년 스트리트 비프스라는 거리 격투 리그에서 한 사건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말만 앞세우던 한 인스타그램 트롤이 결국 현실에서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 영상에서 시작됐습니다. 스트리트 비프스의 파이터 알림이 등장한 영상이었는데 이를 본 한 트롤이 SNS에서 알림을 비하하며 자신이라면 쉽게 이길 수 있다고 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트롤이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가 상대하게 될 인물이 단순한 초보가 아니라 스트리트 비프스 창립자 스카페이스의 아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몇 주 동안 온라인에서 도발이 이어진 끝에 결국 그 트롤은 펜실베이니아에서 직접 찾아와 싸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경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카페이스의 아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침착하게 대응하며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도발에 흔들리지 않았고 오직 싸움에 집중했습니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흐름은 점점 그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트롤은 거칠게 공격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의 공격이 허공을 가르며 빗나갔고 그때마다 정확한 카운터가 돌아왔습니다. 속도와 정확성에서 완전히 밀리기 시작한 트롤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처음에는 자신감을 증명하기 위한 도전이었지만 끝은 처참한 패배로 마무리됩니다. 이 사건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격투 세계에서는 절대 누구도 얕잡아 보면 안 된다는 것.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약한 상대라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